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후보들 자체도 그렇고요. 후보가 속한 정당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당혹스럽고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요, 꼼꼼히 따져보면서 투표를 해야겠죠.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바로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미국 공격적인 긴축에 나선다. 이런 공포가 어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세계 주식시장 증시가 얼어붙었습니다. 각국의 증시가 많이 내려갔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입니다. 3월 금리 인상 이후 보유 채권 축소 시사. 채권을 줄인다는 건요, 이게 뭔가 긴축에 들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1년 5개월 만에 원화값도 1,200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환율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불길 뛰어든 26 신입 소방관까지 끝내. 평택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소방관 3분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천 화재에 이어서 또 물류창고 참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일 자꾸 반복되면요, 이거는 좀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시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진화하고 있다. 한반도 게임 체인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일입니다. 벌써 이틀이 지났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뭔가를 쌓아 올렸는데 어제 북한 스스로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보죠. 자, 1200km 측면 기동을 해서 7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 북한이 이렇게 밝힙니다. 마하 5의 속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3개월 만에 기술이 급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속도가 굉장하죠. 그리고 이게 뭔가 기동을 한다는 거에 움직이죠. 그렇다면 요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보겠습니다. 윤석열, 이준석 극한 갈등 끝에 봉합을 했는데 이 기사는 뭔가 불안한 봉합이다. 갈등의 골이 깊었는데 해결도 순식간에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선대위 인선 놓고 또 정면 충돌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의원 초계를 찾아 다 털고 다 잊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가 해결이 됐어요. 이 대표와 원팀 선언 극적 화해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표 사퇴 결의를 철회했다. 그러니까 대표 물러나라고 결의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윤핵관 논란 아직 해결 안 됐고 재보선 공천권 이거 또 다른 뇌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봉합 맞습니까? 하고 이 기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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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달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월 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세 번째 봉합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그동안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세 번쯤 됩니다. 그리고 어제 봉합이 됐는데 이거 역시 세 번째 봉합입니다. 자, 세 번 정도가 벌어진 일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시각 존재합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괴력입니다. 파괴력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가서 충격을 가할 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부터요,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여기저기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를 바라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 파괴력이 뭐지? 어떻게 될까? 이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약. 최근에요, 여야 후보들이 주택 공약, 그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극초음속입니다. 방금 일명기사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쌓아 올린 극초음속 마하5의 미사일입니다.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리고요,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종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밤에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좀 정리가 돼서 오늘 아침에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소개해드리죠. 인선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결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원팀 선언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오전 상황, 그리고 오후 저녁까지, 그리고 밤 상황 이렇게 됩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국민의힘이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극한 충돌에서 불안한 봉화까지 갔는데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무슨 전략기획 부총장 뭐 이런 임명해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의원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사퇴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공개 연설을 한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저녁 8시께 의총장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급히 아주 빠르게 뭔가 해소가 되죠. 그리고요, 그에 앞서서 이준석 대표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눈 뒤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옆에 사진 보시면요,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 의총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의총장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제 언론에 포착이 됐거든요. 연속해서 묶었습니다. 보시죠.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건 정말 그 표현이 불편해서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으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혼란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서운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많은 질책을 가해 주십시오. 만약 오늘 의원총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저는 지정해 주신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젊은 층의 지지는 제가 같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민이었다. 이제는 그 고민에 있어가지고 접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몰고 다니는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평택 소방관 이 사망 이 참사가 벌어진 그 빈소를 찾으러 갔거든요. 운전을 직접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도 탔고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평가를 담고 있죠. 윤석열 다 털고 힘 합치자. 이준석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뭐 이런 각오를 밝혔어요. 그런데 끝에 있죠. 제목에 세 번째 봉합이더라. 세 번째라고 굳이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기사는요. 좀 더 뭐죠. 왜 세 번째냐면요. 여기 밑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 10월로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7월 서울에서 맥주 회동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첫 번째 봉합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해 12월 초죠. 울산 회동으로 역시 갈등을 봉합했어요. 그리고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요. 이번이 세 번째 봉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보면은요. 요 작은 제목에요. 어제 험악한 얘기까지 있었어요. 보시면 사이코패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당대표를 향해서. 의총에서 성토. 이 대표는 내 책임이 가장 커 몸을 낮췄고요. 그리고 의총장 방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극적 화해와 봉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장해찬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요.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전기차를 타고 평택을 향하는 모습이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뭔가 선거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화해하고 소통해서 끌고 가겠다. 현장을 중시하겠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문제는요. 앞선 기사에도 있었는데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윤석 대표의 갈등의 큰 이유가 됐던 이른바 윤핵관 문제. 이거 정리된 겁니까? 저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됐습니까?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기류가 좋지는 않았죠. 예.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이철규 의원의 전략부총장 임명건이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예.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게 됐고 어. 윤석열 후보는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들었으니 임명을 하겠다면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예. 어제 의총에서 극적인 봉합이 있은 후에 예. 이준석 대표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예. 이준석 대표가 그 이철규 의원을 딱 지명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총장이 없으니까 전략부총장 이철규 의원님에게 부탁드린다. 당사 한켠에 내 침대 놔달라. 왜냐하면 당 사무와 관련해서는 사무총장 그다음 순서로는 전략부총장이 결정하게 그러겠죠. 되기 때문이죠. 예. 만약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인선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걸 털어내지 않는 앙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예. 그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을 지목하면서 당사 한켠에 침대 놔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후보의 뜻을 당대표가 수용을 한 셈이 됐다는 거네요. 이제는 그거는요? 존중하고 윤석열 후보의 의지대로 예. 지난 일은 다 잊고 가자고 말한 것에 이제 나머지 의원들도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도 동의하는 것이라는 그 결정적인 장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예. 저 침대 놔달라는 발언을 이철규 의원에게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인사를 놓고 인선을 놓고 벌어졌던 그동안의 갈등이 이제 끝났구나라는 걸 그럼 상징적으로 더 이상 보여준 인선 문제나 이른바 윤핵관 관련된 문제 제기나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게 예. 저 이철규 의원을 지목하면서 화해 제스처를 이준석 대표 측에서 보였다면 예. 오늘 오전에는 또 방금 이제 기자분들에게 공지가 갔습니다만 예. 윤석열 후보가 예고 없이 한 번 더 출근 인사를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네, 그럼 이게- 원래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어제도 그래서 이 여의도 아. 앞에서 출근 인사를 했었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게 본인의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이 제안들을 좀 즉각적으로 수용해달라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출근 인사를 이어가는 모습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인사권이나 인선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모르겠습니다.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에서는 갈등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이거 기대하겠습니다만 지금 세 번째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이 갈등이 불거지고 또 이 극적으로 봉합되는 과정을 예. 지켜본 이 저의 입장에서는 예. 과거의 뭐 치맥 회동 그리고 울산 합의보다 예.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의 이 원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택을 향하는 그 전기차 안에서 뭔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 지하철 타고 뭔가 출근하는 모습 이거는 며칠 전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실현이 안 되는데 오늘 그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장기찬 본부장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남은 과제가 하나 또 있는데요. 경선 때 경쟁자입니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별다르게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분의 두 정치인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월 말과 2월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국민의힘 빅 이벤트로 아껴둔 카드라고 빅 생각을 이벤트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럼요. 이벤트가 지금 준비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오후에 윤석열 후보가 청년 보좌역들에게 쓴소리 듣는 행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예. 그때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와 원팀 이뤄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겠죠. 윤석열 후보가 귀 기울여 드렸고요. 다만 이게 급하게 인위적으로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민주당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합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 지금 어려운 분위기에서 도와달라 하는 것보다 이제 잘 돼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원팀 선언을 하고 뭔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는 국면에 예. 돌아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함께할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예. 않을까. 그때 또 윤석열 후보 역시 두 분의 이 국민의힘을 지켜온 원로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죠.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면서 진짜 원팀이 되는 이벤트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런 점에서 1월 말이나 2월에 이 같은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면 국민적 관심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자연스럽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정치인도 뭔가 손을 내밀고 합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 지금. 그게 관건이네요. 그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으로선. 김가록 교수님. 네. 아까 동아일보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 봉합이다. 세 번째라고 굳이 강조한 건 이것도 다시 깨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선 기사에서는 대선 일에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5건의 재보궐선거. 이거 공천권 문제 벌써부터 얘기 나온다. 이것 때문에 또 갈등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면은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물렁거려요. 그래 물렁거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당 주도권, 당의 권력.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이 예. 공천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걸 누가 갖느냐의 어떤 문제도 내분의 하나의 어떤 축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이 3번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국민들은 지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뭘로 믿어야 되나? 그리고 이들의 싸움의 내용은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은 존재하는 것이냐? 그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갔어요. 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이익이 이 안에 있는 것이냐, 국민을 배려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지자나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불편한 마음을 주는 이 장면들이 예. 연속해서 지금 3번이나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언제 재현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시각도 좀 존재해요. 특히나 이제 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예컨대 단일화다. 그럼 단일화 방식을 갖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주요한 정책이다. 그러면 정책 갖고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직자 한 명 갖고서도 지금 예. 당 대표하고 후보 사이에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예. 더 이상 한 번이라도 더 한다면 예. 사실은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이고 예.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예. 많은 이 야당 지지자들이죠. 예. 투표 안 한다는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 예. 그분들의 어떤 좌절감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귀결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렇게 봉합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 박봉건 의원께서는 어제 하루 종일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네. 공변을 면해야 되니까 일시 봉합을 한 걸로 보이고요. 12월 초에도 울산 만차 때 똑같이 포옹을 하고서 그렇습니다. 위하여로 외쳤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도요. 근데 보름 만에 다시 저기 선대위를 이탈하고 지난 16일 동안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가 아니라 삼자적인 평론가처럼 방송에 나가서 단점이 있거나 약점이 있어도 자기 당 후보를 예. 감싸 안아야 되는데 험담을 하고 디스를 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제1기 신도시 뭐 용적률 상향이랄지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예. 이 자중 질환과 내부 분열에 묻혀가지고 전혀 그냥 가려져 치료되지 버렸죠, 않았어요. 그냥.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16일 동안에 지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선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부 분열에 의해서 국민들 관심이 옹해졌다는 거. 이 부분만 해도 이 대표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은 채 예. 봉합을 했어요.
그다음에 당장 급하기 때문에 봉합을 했겠지만은 근데 앞으로도 이준석 후보가 좀 욱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의견이 안 맞거나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이준석 당대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어제 사실 의총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의원들이. 그럼 또 한 번 또 뭐 집거하고 뭐 뒤로 물러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럴 일 없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일단은 말은요. 근데 이제 언론의 시각은 세 번째인데요. 라고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이렇게 봉합이 되기 직전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내외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년 보좌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소리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 기사입니다. 청년 보좌역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핵관을 버려라. 그리고 행사 지각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쓴 소리 했네요. 굉장히 뭔가 작은 얘기지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윤 후보의 쓴 소리 했다. 그리고요. 이준석 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게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그리고 폰석열 논란 두고도 비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청년 보좌액들이 참 많은 얘기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좀 골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당대표는 그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하라고 지금 저렇게 시위도 하고 있고 오늘 탄핵안 뭐 가격 그 결의안이 이제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선거를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저분들 설득해 주십시오. 후보님께서 저분들이 이준석 대표 탄핵을 외치면서 저렇게 비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가신다면 아마 후보님께서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은 절반에 가깝고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패배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선거 지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버리면 큰일 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상일 특보. 네. 청년 보좌역들 들어보셨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분들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치권에 지금 그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언로이자 통로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이렇게 세상을 살지만 이 예. 세대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공감의 영역이라든가 경험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세대가 훨씬 더 같은 공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들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가장 좋은 이준석 통로죠. 대표가 저 청년 보좌역들 연령층으로는 2030으로라고 한다 판단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은 이제 정치권에 예.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정치권에 계시지 않는 일반 2030을 대표하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실 그거에 얘기고. 대한 반박도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얘기고 이준석 대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그분들의 고민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대표성을 계속 더 키워갈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본인이 그냥 2030에 가깝다라는 이유로 내가 대표다 이러면 결국 이거는 오만한 모습으로 변질돼 갈 수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할 일이지 뭐 예. 저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두둔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대표야 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전 보입니다. 예, 장희찬 본부장. 어제 현장에 있으셨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뭐 좀 부지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 청년 보좌역들 이제 면접에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럼 직접 뽑으신 거네요. 네, 저분들 예. 그 일반적인 여의도 청년들 아닙니다. 아. 대부분 자기 직장이 있거나 생업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정치 쪽에 오롯이 뭐 이렇게 좀 전념하거나 몰두하는 측면이 아니라 본인 일을 하면서 또 이 역할도 하고 이렇다는 뜻이네요. 그럼. 네, 비율로 따지면 정치 경험이 있거나 국회 보좌진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한 10% 정도 선발되었다면 나머지 90%는 대부분 다 대학생이거나 스타트업, 뭐 자기 사업하거나 회사 다니는 그런 분들입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본부장으로서 청년 보좌역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어제 행사를 주최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후보실에서 먼저 나왔고요.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었겠죠. 이 행사 준비하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훨씬 더 강도 높은 쓴소리들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어제 저 행사 전까지만 해도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봉합 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예. 생각보다 센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권영세 선대본부장에게 미리 이 보고를 드렸어요. 미리 좀 그러나 각오하셔야 됩니다라고 네, 하신 각오를 거네요.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걸 뭐 저희가 예. 이 청년 보좌역들의 개개인의 발언이나 생각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영세 본부장이 웃으시면서 예. 후보님 보고 우왕청심환 드시고 나오라고 해야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새롭게 바뀐 선대본에서 이 청년 보좌역들, 청년들의 쓴소리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예. 후보님에게 청심환 드시라고 할지언정 다 들려드리겠다는 그런 이 참모진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 어제 1시간 넘게 이어진 행사에서 예. 사실 1시간 내내 쓴소리 듣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다 메모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런 자리 정말 좋았다고 윤석열 후보가 예. 소감을 남겼거든요. 그런 어떤 작용들이 이 바뀐 슬림화된 선대본에서 과거와 다르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어진 하나의 장면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것이 또 이 어제 저녁에 극적인 봉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요. 이런 행사나 이런 이 여의도 바깥의 청년들 목소리 더 많이 듣는 일들이 새롭게 바뀐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김상일 특보께서 좀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뭐 예. 반박하실 게 있나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예. 뭐 그 국민의힘에게 잘된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게 위기 상황에서 보여지는 어쩔 수 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너무 절박하고 위기가 가니까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죠. 이제서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걸 잘 내놓을 각오를 다지셔야지. 예. 아, 이거를 예찬하고 이러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왕 이렇게 좋은 일을 맞이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예. 좀 네거티브,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토론 같은 거에 나오셔가지고 아. 후보의 역량을 국민께 알려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일할 수 있다. 이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토론 얘기를 살짝 던지셨네요. 토론 언제 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질문을 들렸습니다.